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국 런던 브리지에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우스만 칸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남성이 런던 브리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2명을 살해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이 런던 브리지 북단 피시몽고스 홀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는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칸이라는 용의자는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다른 8명과 함께 체포돼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 향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 칸은 통금 시간이라든지 인터넷 사용 금지, 만남 제약 등을 지키는 조건과 함께 정부가 운영하는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에 의무 참석하는 항목도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런던 브리지라는 곳이 예전에도 비슷한 테러가 있었던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런던 브리지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테러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인데요. 네. 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가 배후를 자처한 당시 사건에서 용의자 3명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린 뒤 인근 마켓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6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IS는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런던 공격을 감행한 인물은 IS 전투원이다 이러면서 국제적인 연합 국가들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테러 사건을 두고 영국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2일 날 선거를 또 앞두고 있죠. 네네. 예,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일찍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석방 조치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즉각적으로 이 사건을 총선 쟁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노동당 정부가 당시 장기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석방될 수 있는 법을 도입했다는 점을 문제로 끌고 나온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만약에 보수당이 다음 주에 열리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테러범을 포함한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칸이 가석방된 뒤에 보호관찰 서비스가 그를 제대로 지켜보는데 실패했다.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보호관찰서와 가석방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돌렸습니다. 네. 테러 사건을 또 이렇게 총선용,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좀 이렇게 쟁점화시키는 게 좀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업난과 정부의 무능, 부패를 규탄하면서 시작된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가 벌써 2달을 넘겼습니다. 네. 이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시위 초기부터 정부의 부패 청산과 개혁 조처를 수차례 약속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도 못했고 사태 해결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위는 계속 확산이 됐죠. 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실탄 발포를 동원한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2달간 시민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이라크의 이슬람 시아파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아시스타니가 금요일 대예배에서 시위대를 겨냥한 공격을 규탄하고 의회에 정부에 대한 지지를 제고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런 사인을 줬기 때문에 시위대는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정부와 의회 쪽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그 마흐디 총리가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서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일 의회가 이 사임을 승인해서 취임 1년 2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뭐 어쨌든 사태 전환을 위해서 총리가 사임을 결국 발표를 한 건데 그렇다면 이라크 시위대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총리의 사임은 첫걸음일 뿐이고 부패한 정치인들 모두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의회가 해산되고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나자프 주재 이란 영사관 방화라든지 이란은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란의 내정 간섭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의 개입을 또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란은 이라크 내 친이란계 무장 조직인 인민동원군을 이용해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의회 해산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현 정치 구도 안에서 대대적인 개혁 조처를 이라크 정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란 국민들의 의지는 그거네요. 국민들의 의지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줬으면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모든 외세를 거부한다. 네. 네, 그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홍콩 시위 연루자를 체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타임스는 황구시보의 영어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황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불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내보내는 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중국 당국이 본토에서 홍콩 시위에 연루됐거나 국가기밀 염탐 혐의로 대만인과 외국인을 각각 한 명씩 체포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대만인 리멍추는 중국에 맞서서 대만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로 지난 8월에는 홍콩에서 반정부 폭력 시위를 지원을 했고 중국 본토에서는 군사기밀도 수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인 리헬리는 홍콩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과 공모해서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광저우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네. 나온 혐의들은 모두 중국 당국이 밝힌 겁니다. 네. 이 탕페이 중국과 홍콩 마카오학협회 위원은 최근 이들이 체포된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법 집행 강화와 함께 홍콩 내 분리주의 세력에 대해서 큰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도 반정부 시위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스모그 때문에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정부 시위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스모그라고 하는데요. 네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유치원과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야외 스포츠 활동도 금지가 됐고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최대 수준이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인데 네. 지금 그 2배가 넘는 세미터당 146 마이크롬의 입자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가 봤더니 테헤란의 경우에는 분지 지형인데다가 분지면은 사실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게다가 사실 그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벌어진 이후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사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새로운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오래된 것들을 고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쿠바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뿜어내는 먼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휘발유의 품질도 좋지 않아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11월 중순 이후 위험한 수준의 스모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독 성분을 포함한 스모그로 지난 한 주간 테헤란에서만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고요. 매년 3만 명 가까이 스모그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국은 대기오염으로 급성 질환을 일으키는 시민을 수송할 수 있는 구급차를 배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4계절 미세먼지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은 필리핀입니다. 택시 강도가 필리핀에서 요즘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요. 최근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택시 이용을 자제해달라면서 10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에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말라테 지역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을 했는데 뒷좌석에 숨어있던 강도가 갑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택시 기사와 함께 A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2개, 여권 등을 빼앗은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주고는 곧바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특히 조수석에 사람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뒷좌석에 앉으라고 당부를 했고요. 저녁 9시 이후 야간에는 택시 이용을 자제를 하고 불가피할 때는 2사람 이상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 이용을 하고 또 운전기사가 권하는 음료라든지 껌, 사탕 등은 절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하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운전기사를 주의하라. 운전 중에 요런 행위를 하는 운전기사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택시 강도를 만났을 때 저항하면 총기나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도 피해를 보면 한국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여행지를 가든지 사실은 다 조심을 하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꽤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을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1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네. 이미 지난 9월에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를 등록할 때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도 의무화하는 조처가 발효가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개통하거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제시하는 신원증명카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얼굴도 스캔해서 대조토록 한 건데요. 네. 중국 산업정보부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규제책은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물론 합법적인 권리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갈수록 발전하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스마트폰조차도 내 얼굴이 인식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감시 체계가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정말 세계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전 국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지난 2017년 현재 1억 7천만 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됐고요. 오늘 2020년까지 추가로 4억 대의 신규 카메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거래 증명 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중국 사법당국이 6만 명 이상이 몰린 콘서트장에 있던 범법자를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그 한 명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지만 사실 그걸 듣는 전 세계인들은 약간 경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네. 뉴욕타임스는 올해 초에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이 중국 정부가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사는 무슬림 등 소수민족 100만 명 이상을 사실상 수용소인 직업교육훈련소에 가둬놨고 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